자, 우리 삼성전자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삼성장군입니다. 일단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죠. 뭐 이 고점을 만들었던 가장 가까운 저점을 이렇게 몸통으로 확정적으로 이탈을 하면서 사실 여기를 이탈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수렴하는 형태가 제일 베스트였는데 결국에는 이러한 형태로 좀 지그재그 형태로 이탈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여기 보이는 이런 초록색 선 같은 경우에는 60일선인데 이 60일선마저도 명확하게 지지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잠깐은 올랐지만 결국에는 다시 이렇게 고꾸라지면서 이탈을 하게 됐죠. 이제 여기에서 60일선을 이탈을 했으니까 그 다음 지지선으로 기대할 수 있는 구간은 사실 120일선인데 그렇다면 가격이 대략적으로 23만원 선까지 빠진다라는 말인데 여기 있는 저점을 위협한다라는 소리거든요. 이거는 조금 선 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저점을 깨고 내려온 것도 저는 굉장히 과도한 조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서는 지금 이런 형태의 가격 조정이 나올 자리가 아니라 이렇게 기간 조정이 나오면서 힘을 새롭게 모아서 그 다음 상승을 준비해야 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게 이 구간에서 우리 삼성전자에 대한 ETF 상품이 출시를 하면서 여기에서 발생하는 이런 변동성 같은 경우에는 ETF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ETF가 만들어내는 이런 변동성으로 인해 굉장히 크게 털어내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삼성전자를 이렇게 20만원 선 이하에서 뭐 정말 잘 잡으신 분들은 10만원 선 이하에서 매수하신 분들이야 정말 문제가 없겠지만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여기에서 ETF가 출시되고 난 뒤에 이런 구간에서 2배짜리 포지션을 잡은 우리 주주님들 같은 경우라면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마이너스 폭이 굉장히 클 거거든요. 여기에서만 해도 지금 대략적으로 뭐 25%에서 30% 정도의 손실폭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게 2배짜리라고 하면은 이게 그냥 25에서 30%가 아니라 50%에서 60%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아프다 못해 뭐 거의 팔 양쪽이 잘려나가는 정도의 손실폭이거든요. 그래서 레버리지 투자를 하신 우리 주주님들 같은 경우에 지금 조금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되는 게 이런 구간에서 진입한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이렇게 더 내려가면은 마이너스 60%가 아니라 100%를 찍을 때까지 그래서 포지션 자체가 아예 사라지는 그러한 상황을 발생시키기 전까지 하락세가 계속 진행될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으로 좋은 방법인가 이 부분을 냉정하게 고려하시는 게 지금의 현실적인 대응 방법이겠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구간에 있는 23만원 선의 저점을 깨지 않는 게 지금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무조건적으로 지지가 발생을 해주는 것이 좋겠고 사실 지금 굉장히 가파르게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까지 내려올 것이 상황이 아니라고 우리 주주님들도 다 알고 계시죠? 뭔가 매크로적인 문제라고 한다면은 미국과 이란의 MOU가 파기돼서 다시 한번 지금 전쟁 국면에 돌입을 했다. 그러면서 유가도 상승을 하고 국채금리도 상승을 하고 이러한 상황이 만들어지고는 있지만 그게 사실 반도체가 개별적으로 조정받을 만한 이슈는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 게 조정이 이렇게까지 발생을 하니까 다시 한번 AI 거품론이나 반도체 고점론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 마음이 굉장히 불안하실 텐데 아직까지는 조금은 더 신중하게 지켜볼 수 있는 상황이다. 뭔가가 구체적으로 결정된 상황은 아니고 지표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충분히 과매도 국면에 이제 돌입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좀 반발 매수세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도래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삼성전자 주주님들이 펀더멘탈에 대한 의심은 전혀 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국내에서 삼성전자만큼 펀더멘탈이 튼실한 기업도 없기 때문에 지금 발생하는 이런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적인 이슈만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면 다시 한번 주가가 이렇게 정상 궤도로 좀 돌입을 할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실 만한 상황은 아니니까 조금은 더 차분하게 상황을 지켜보면서 현재는 지금 시장 구조에 대해서 판단을 좀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해 보이니까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자로 시장이 완전히 미쳐버렸죠. 오늘 먼저 코스피가 먼저 하락하면서 매도 사이드카가 걸린 이후에 그 다음에 코스닥도 따라서 매도 사이드카가 이렇게 걸리게 됐는데 사실 전반적으로 상황들을 좀 놓고 봤을 때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마이너스 5% 이상씩 빠지고 있으면은 사실 이게 전쟁 이슈 때문에 빠지는 거라면 다른 아시아 시장들도 다 동시에 그 정도로 하락을 했었어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지금 국내 증시만 한국 증시만 그렇게 좀 극단적으로 이렇게 빠지고 있다. 이런 거는 사실 우리가 하락하고 있는 이유가 내부적인 이유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에는 이게 시장에서 지금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는 얘기가 하나밖에 없는데 5월 말에 이 지점이죠. 이때 이제 삼전닉스에 대한 레버리지 ETF 상품이 이제 단일 종목으로 출시가 됐는데 보통 시장에서 ETF 상품이 게다가 레버리지 상품이 출시가 되면 보통 고점 신호로 많이 판단됐던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거든요. 앞선 과거에 테슬라도 그랬고 우리 증시로 좀 비교하자면 2차 전지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무래도 ETF 상품이 출시가 되면 이때 이제 유동성들이 좀 많이 쏠리면서 특히 개인들의 자금이 많이 들어오면서 고점 신호 이후에 단기적으로는 이러한 환호를 주지만 그 이후에는 이렇게 극단적으로 빼버리는 그러니까 반대 매매를 좀 유발을 하는 거죠. 강제 청산을 유발하면서 유동성을 쫙 흡수한 뒤에 그 다음에 힘을 모아서 이렇게 쭉 올려버리는 형태들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이게 신용
수익성이 붙고 미수가 붙고 레버리지가 붙으면은 반대측 유동성에서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단 중요한 저점 구간들을 깬 다음에 여기에서 발생하는 손절 물량들로 인해서 상단에서 숏친 사람들의 포지션이 이 손절 물량과 좀 교환이 되겠죠. 이제 여기에서 그럼 숏 포지션은 익절이 되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 레버리지가 붙는 것도 문제인데 인버스 상품이 같이 출시된 것도 이것도 문제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는 부분에 있어서 여기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사람들이 있고 기관들이 있다 보니까 이거는 적당히 안 끝나죠. 이런 최고점에서 잡기란 사실 힘들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에서 숏 포지션이 쌓였을 텐데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과정에서 손바뀜이 어느 정도는 일어나야 이러한 하락 가속화가 조금은 멈출 수 있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사실 할 수 있는 부분은 7400선을 지금 종가로 마감을 해버렸기 때문에 일봉에서 그러니까 조금 사태가 좀 진정되기를 기다렸다가 차트상으로 추세를 이렇게 돌릴 만한 신호들을 이렇게 나타났을 때 그 다음에 이렇게 눌림목에서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되거든요. 사실 이 환경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이제 지금 하락이 아직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릴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7400선을 또 종가로 깨버렸으니까 우리가 이러한 추세를 그었을 때 이게 다시 올라와서 여기에서 추세 리테스트를 맞고 이렇게 떨어지는 거를 좀 더 우선적으로 둬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게 단발적으로 다시 상승이 이렇게 나왔을 때 현재 고점이 9300선을 돌파하기는 사실상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게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다시 내려오면서 힘을 다시 모은 다음에 이렇게 상방으로 갈 확률이 이제 더 높아졌지, 이거를 다시 위로 이렇게 올라갈 때 단방에 이렇게 뚫어버리는, 그래서 그동안의 과정에서 이렇게 고점을 계속 경신했던 이러한 흐름을 단기적으로 보여주기는 좀 어려운 환경에 놓였습니다. 결국에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상승 추세를 깨버리는 하락세가 지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우리가 성급하게 대응을 바로 진행을 하기보다는 지금 이 하락세를 멈춰줄 수 있는 거는 결국에는 기관이나 외국인이나 뭐 연기금들만 멈출 수 있거든요. 개인들은 아무리 매수를 해도 이 하락세를 멈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추세가 돌릴 만한, 좀 진정될 만한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먼저 눈으로 확인해야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나리오들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기다리는 게 맞는 거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구간에서 좀 매수를 많이 진행을 하셨을 텐데 물려 계신 분들이 좀 많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뭔가 탈출을 해보겠다고 아니면 저가 매수를 시도해 보시겠다고 추가 대응을 고려하고 있는 분들이 좀 많으실 텐데 이게 지금 이제 바닥이 어딘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뭔가 공격적으로 대응을 하는 거는 보류하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수급적인 부분에서 외인들이나 기관들이 좀 매수세로 며칠 동안 좀 돌아서서 최소 3거래일, 4거래일 정도는 이렇게 순매수로 좀 방향을 틀어줘야 어느 하나가 아니라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연기금이든 좀 지속적으로 순매수를 해주는 상황이 만들어져야, 그래야지만이 시장에 조금 진정되는 효과를 좀 누릴 수 있겠고, 이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반대 매매를 유발하는 하락세이기 때문에 충분히 극단적으로 더 길게 빠질 수도 있는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사실 저점을 못 잡았다라고 해도 사실 문제될 게 없는 게,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해도 여기에 물려있는 사람들 때문에 다시 눌립니다. 다시 눌렸을 때 이때 잡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추세를 돌리는 것을 확인한 뒤에 눌렸을 때 매수를 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지금 좀 안전하지,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 하락을 온몸으로 다 맞아버리면 다음 기회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최대한 신중하게, 최대한 보수적으로 시장이든 개별 종목이든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에 놓은 거는 사실이고 시장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것도 사실이에요. 제가 코스피를 위주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락폭이, 낙폭이 굉장히 크게 나오면서 고점 대비 마이너스 31%가량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정도의 하락폭이면 사실 지금 하락장에나 나올 만한 그러한 낙폭인데, 사실 객관적으로 놓고 봤을 때 지금이 위기 상황은 절대 아니잖아요. 아무런 위기도 없는데 이게 뭔가 금융위기급이나 국가 재난급으로 이렇게 떨어져 버리고 있으니까 특히나 코스닥을 매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힘든 상황에 놓이신 건 사실인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차분해야 되고, 그리고 가장 먼저 경계해야 되는 거는 욕심부리지 않는 겁니다. 여기에서 평단 관리하겠다고 욕심부려서 이렇게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다가는 이거가 잘 되면 뭐 당연히 좋죠. 이렇게 잘 돼서 이렇게 튕겨 올라오면 당연히 좋은 상황인데, 지금 대부분의 전문가들도 결국에는 ETF 때문에 수급이 꼬이면서 발생하는 하락을 이유로 가장 크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부분이 사실 우리 증시에서 있었던 경우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전문가들도 공격적으로 대응을 하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극단적인 상황을 막아줄 수 있는 그러한 기관들도 이러한 환경을 겪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단일 종목이 이렇게 만들어내는 변동폭이나 이렇게 사이드카나 서킷 브레이커가 계속 반복되는 이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겪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언제 어떠한 형태로 진정이 될지 이거는 전문가들도 예상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공격적으로 대응을 한다라고 해서 능사는 아니라는 거죠. 물론 여러 가지 보조 지표들이나 기술적으로 지표들을 봤을 때 이게 저점은 맞아요. 거의 금융위기급이고 이 상황들이 지나가면은 주가가 반등을 꽤나 강하게 하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기회들은 맞는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이거는 결국엔 결과론적인 이야기들이었고, 이게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기 전에 이게 이렇게 내려오는 게 여기인지 우리는 지금 알 수 없다라는 거죠. 이 상황이 만들어질 걸 고려해서 여기서 샀다라고 치면은 이거를 견디는 과정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항상 정확하게 다 맞출 수는 없겠지만 최소 이런 데서 사자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주님들이 좀 답답하고 고민이 많이 되시는 이러한 상황이시겠지만 최대한 차분하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좀 보셔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뭔가 영웅적인 평단을 가져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올라갔을 때 내 평단을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은 충분히 가지실 수 있는데요. 근데 이거는 칼같이 손절할 수 있지 않는 이상 한 번 틀리면 끝입니다. 기회가 날아가고 감정적으로도 힘들고 나중에 내 상황이 좋지 않아졌을 때는 내가 원치 않는 타이밍에 원치 않는 금액대에서 손절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하루 이틀 투자를 할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계속 투자를 할 거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가 탈 수 있는 기회는 올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좀 차분하게 기다리시면서 그 시기가 왔을 때는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지금 보고 계시는 삼성장군 채널에 대해서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시장 상황이 좋지 못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브리핑을 좀 남겨드린 부분이 우리 주주님들에게 굉장히 죄송스러운 마음인데 이렇게 알고리즘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만나게 된 것도 굉장히 우연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주님들 오늘 제가 드리는 브리핑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드시거나 투자 생활을 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다 싶으시면 앞으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두시고 좀 지켜봐 주시면 제가 우리 주주님들을 실망시키지 않는 직접적으로 차트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펀더멘탈적인 부분에서 투자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항상 가지고 올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두시고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힘든 장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주주님들 너무 지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이러한 하락세가 뭔가 사이클이 종료되고 상승장이 종료됐다 이러한 시그널로 아직은 보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거를 만회할 수 있는 순간들이 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분하게 기다리면서 기회만 잘 포착하면은 분명히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이 오기 때문에 조금은 긴 텀에서 우리가 긍정적인 결과물들을 받아볼 수 있도록 지금 이 인내의 순간이 나중에 그 결과를 위한 그러한 고통의 순간이었다 이렇게 웃어 넘길 수 있으려면 지금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잘 참는 게 중요하니까 우리 주주님들 감정 조절 잘 하시고 멘탈 관리 잘 하시면서 이 어려운 장세를 잘 극복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앞으로 매일 영상 올려드리면서 멘탈 흔들리지 않게 그리고 차트적으로나 매크로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지 그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좀 말씀드려 볼 테니까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두시고 항상 영상 올려드리는 거 모니터링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내일 시장 상황이 오늘보다는 조금 더 좋아졌을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면서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삼성장군이었습니다.